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계 고르는 법 마지막 제3탄 좋은 브랜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1탄, 2탄에서 사이즈와 용도별로 시계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탄과 2탄을 보고 오셨다면 사이즈랑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어떤 브랜드를 고르는 게 좋은 걸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극단적으로 브랜드와 마케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계는 브랜드가 전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을 하면은 결국엔 고가 브랜드 이꼬르 좋은 브랜드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공식도 거의 80% 이상은 맞긴 하지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관점은 이제 저가부터 초고가까지 모든 포지셔닝의 시계 중에서도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시계를 고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시계 브랜드 고르는 법 바로 그 첫 번째는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를 골라라입니다. 시계 브랜드에는 두 개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 두 번째는 시계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를 고르셔야 됩니다.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는 시계 판매로만 이제까지 살아남아온 회사들이고 당연히 역사, 기술, 브랜드력 모두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시계를 고르시면은 안 좋은 브랜드에 구할 정도는 걸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팔아서 말도 안 되는 시계를 고가에 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패션 브랜드의 이제 명성만 보시고 고가로 덜컥 구매하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고가의 패션 명품 브랜드에서 만드는 시계는 유행에 민감하고 또 품질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비싸기만 하고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를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 롤렉스, 오메가 시계만 만들죠. 아주 좋은 예입니다. 조금 더 저가 시계로는 뭐 세이코도 있고 뭐 오리스, 뭐 시티즌, 노모스, 스토바 등 아주 초고가부터 아주 초저가까지도 다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좋은 브랜드를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무조건 시계만 만드는 회사를 골라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좀 있습니다. 바로 보석 세공 브랜드입니다. 까르띠에랑 불가리를 예외로 들겠습니다. 이 둘은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까르띠에는 산토스라는 최초의 손목 시계를 만들었을 만큼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보석 브랜드를 예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시계 브랜드를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가능한 많이 들어보신 브랜드를 골라야 합니다. 분명 시계만 만드는 브랜드가 맞지만 브랜드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시계만 만드는 좋은 브랜드인데 너무 고가라서 접해본 적이 없거나 두 번째는 마이크로 브랜드나 마케팅으로 사기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좋은 시계 브랜드는 제 기준에서 전 세계 한 200여 개도 안 됩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초보분들이 시계를 고를 때 하시는 실수 중에 정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를 사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되게 이름이 그럴싸해요.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그림자에 숨어서 사기를 치는 브랜드가 꽤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시계의 이런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역사를 사오는 경우도 꽤 많고 아니면 무슨 수식어를 무슨 몇 년 전통의 뭐 스위스에서 제작하는 등 뭐 이런 거를 넣어서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시계 브랜드는 저런 문구 잘 사용 안 합니다. 시계 브랜드들은 이름이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의 이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즉 시계 회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마케팅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시계를 만든다면 보통 시계 덕후들에게서는 그 브랜드 이름이 화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을 통해서 듣든 내가 들어봤든 진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브랜드를 고르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좋은 브랜드, 내가 찾은 좋은 브랜드, 진짜 죄송하지만 시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고려하셔도 좋은 브랜드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이미 트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시계 브랜드를 고르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인하우스 생산 비율이 높은 브랜드를 골라라
입니다. 인하우스 생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성의 영역에 있는 시계에서는 좋은 브랜드는 인하우스 비중이 높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하우스란 무엇인가? 인하우스 브랜드란 시계에 생산되는 무브먼트부터 케이스, 브레이슬릿, 다이얼, 핸즈 등등을 외주가 아닌 해당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조립하는 브랜드를 뜻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무브먼트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형 무브먼트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수정을 가하고 케이스, 다이얼, 핸즈 등을 만들어서 제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론이 이제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무브먼트 부분인데, 대형 무브먼트 회사에서 수급한 시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용이하고 부품 구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꼭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시계 브랜드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확실히 인하우스 비율이 높은 브랜드를 고르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롤렉스, 오메가, 제니스, 또 밑으로는 노모스, 세이코, 시티즌 등등 시계에 대한 진지한 철학과 브랜드력을 함께 가지면서도 인하우스로 생산을 고집하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하우스 브랜드를 고르다 보면은 선택의 폭이 매우 비좁아집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더 좋은 브랜드를 고를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좋은 브랜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국내 AS가 되는 브랜드를 골라라입니다. 시계는 생각보다 AS 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고가 브랜드라고 해도 국내에 CS 센터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즉 CS 센터가 같이 영업하는 게 아닌 리테일러만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AS 상황이 생기면은 무조건 해외 본사로 보내버립니다. 해외로 보내게 되면은 AS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비싼 시계는 비싼 대로, 저렴한 시계는 저렴한 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가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싸게 해준 시계를 몇 개월 동안이나 못 찬다는 것도 짜증나지만, 사설로 가려 해도 부품이 없거나 너무 고가 라인은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는 저가 제품대로 해외로 수리가 나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국내 AS가 안 되는 브랜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말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브랜드를 고르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혹은 가치관과 맞는 브랜드를 골라라입니다. 조금 꼰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고가의 브랜드의 시계를 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눈치가 보이거나 너무 애지중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싸게 구매를 해놓고도 자주 착용하지 못하거나 착용해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남들의 시선뿐만이 아니더라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고가의 시계를 찰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 고르는 기준은 저렴한 것부터 고가 시계까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황에 맞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딱 맞을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과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아집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관이나 철학이 자신과 좀 더 맞는다면 금상첨화겠죠. 제 예시로 들면은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인인데 오데마 피게 제품을 한 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기스에 예민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너무 이제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차고 다니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 자체는 너무 이쁘고 찼을 때도 너무 좋은데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게 되면은 브랜드나 시계에 대한 이제 만족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계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편을 다 하면은 총 이제 30분 정도의 영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시는 만큼 꼭 한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해주시고 실패 없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시계를 고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 개념을 터득하고 알기까지 정말 많은 수업료와 그다음에 많은 시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알았지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패 없이 한 번에 딱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계 고르는 영상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계 영상은 초보자가 시계 고를 때 이것만은 진짜 꼭 하지 말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계 고르기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